안녕하세요. 슬픔이 내게 말을 거네. 두 번째 시간으로 상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40번 이상의 상실감 때문에 슬퍼한다고 합니다. 바라는 만큼 인생이 행복하거나 풍요롭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슬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느낌은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그 느낌을 어떻게 달래고 살았었는지 생각해 보면요. 별로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천 번 혹은 더 많은 그런 상실의 경험이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넘어가는 기억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감정을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부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통념적으로 그 밀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감정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이어서 그래서 이 상실감에 빠진 사람이 주변에서 소홀히 대접받고 잘못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거든요. 상실감이 뭐냐면요. 익숙한 행동 방식이 변화하거나 끝나버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순적인 감정입니다. 모순적인 감정이라는 거는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랜 기간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다면 그렇다면은 남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고통이 끝났다는데 위안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긍정적인 그 죽음에 연관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 만질 수 없다라는 그 그리움의 감정 역시 깨닫게 되는데 그거는 정말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는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할 때, 정말 보고 싶어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 그림의 문제가 정말로 너무나 컸었다는 것을 기억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감정들이 죽음에 대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에 그 어떤 감정들은 눌러버렸다는 거죠.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이 성립됐다는 사실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다시는 그런 동반자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실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애완동물의 죽음, 이사, 입학, 남편과 아내의 죽음, 결혼, 졸업, 금단 현상, 건강상의 큰 변화, 퇴직, 재정상의 변화, 기념일, 법적 문제, 장성한 자식들을 출가시키는 것. 그러나 이 외에도 굉장히 신뢰를 상실했거나 안정감을 상실했거나 또는 육체적인 능력의 상실 같은 것도 상실의 그 커다란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관계에서 변화를 겪으면 우리는 그것이 상실감이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적인 경험을 우리가 정말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편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은요, 믿음을 잃었다는 거, 그게 바로 상실감의 문제라고 합니다.